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대형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 제가 현대차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기업에서 이 현대차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끊임없이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현대차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팩트만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모두 조합해서 그 중에서 이제 카도라 통신이라던가 이런 찌라시 내용들 제외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팩트 부분들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현대차 주주분들 앞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 첫 영상인 만큼 사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워낙 좀 광범위하잖아요.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분석할 것도 워낙 많고 나와 있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주가 방향성을 우리가 사실 가장 궁금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주주여도 이 과연 이 현대차가 왜 지금 이 모양일까? 왜 실적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 왜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 나오는 걸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현대차가 어떤 기업인지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존재하겠죠. 하지만 대기업도 발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장에 정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실적에 대해서 주가와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간에서는 뭐 차트적인 부분들과 우리 그 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차트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면, 뭐 단순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라던가 이런 간단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특정 증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재무적인 걸 통해서 적정 주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시간도 앞으로 가져볼 거니까요. 현대차 주주분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하나하나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본격적으로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사실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현대차나 뭐 기아 자동차를 끌 정도로 대한민국 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린 애들도 현대차는 알 거다. 삼성과 현대는 안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무튼 자, 말씀을 좀 이어보면은 현대기아는 2023년 이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 1, 2위에 오르는 업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거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변화가 사실 일시적 효과라는 게 시장의 시선이라서 현재 주가의 반영이 덜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국내외로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제네시스 SUV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을 무기로 매년 최대 실적을 현재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친환경 차와 그리고 SUV 신차 출시를 통해서 2024년에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기차 시장 공략 또한 굉장히 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쟁사들이 EV, 즉 전기차 올인 전략을 구사를 했다면, 그 전략을 구사를 했다가 다시 축소하는 등 이 굉장히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 현대차 그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출발이 늦어 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이 완성차 기업들의 이 전기차 시장을 축소하는 등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다시 스탠스를 취한다고 했으면은, 현대차는 계획했던 대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흥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신흥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도 잠시 후에 간단하게나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23년에는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탑4를 등극을 했고요. 2024년에는 포드를 제치고 탑3를 등극할 전망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과 주가의 디커플링,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EV 공장을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흥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실적과 주가의 디커플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복합적인 부분이 겹치면서 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일부 시각이 존재하는데, 미국 공장 가동과 함께 이 전기차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면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울러 현 주가가 이 PBR 0.5배에 불과한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서 주가 하락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죠. 즉 현재 구간이 지지 구간, 즉 저가 구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 형성 시 주가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이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회복도 주가 회복이지만,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면서 신차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의 2024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개선될 이익 기대 수준을 감안을 한다면은 예상되는 연간 배당금을 고려할 때 보통주와 그리고 우선주의 투자 매력이 더욱더 높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 글로벌 완성차들의 예상 PER을 좀 살펴보면은, 평균 이제 이 글로벌 완성차들의 이 평균 PER이 현재 5.5배입니다. 하지만 이 5.5배에 못 미치는 현재 현대차는 PR 4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저가 구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현재 2024년도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달에 현재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 가동이 예상이 되면서 아이오닉 5에서 7까지, 그리고 GV70 등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아이오닉 7에 대한 이 컨셉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모델들이 출시될 거다, 그로 인해서 전기차 보조금 수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리스크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2024년도 10월 가동이라고 했는데, 2024년도 말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11월 달일 텐데,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트럼프가 현재 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이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쪽 그리고 친환경 이 정책들이 좀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 정부, 바이든 정부가 진행했던
정책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린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제가 꾸준히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영상 체크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흥시장 공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최근 현대차의 행보를 보면은 글로벌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눈길이 가는 것은 이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이 메타 플랜트를 제외를 하면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공장 완공과 그리고 올해 인도 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등 아주 굵직굵직한 투자건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인도 등 이 신흥시장에 쏠려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두 대형 시장에서의 고전을 좀 만회하기 위한 모습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연 100만 대 이상의 차량 판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드 보복 이후에 이제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서 지난해는 25만 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20만 대를 팔았던 러시아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쟁으로 인해서 9만 대까지 판매량이 굉장히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과 러시아 판매량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신흥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지속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쪽에서 이제 큰 반등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흥시장 쪽으로 시선이 계속해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현대차와 중국 베이징 자동차의 합작법인인 이 베이징 현대가 최근 중국 이 충칭 공장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앞서 21년 베이징 1공장을 매각을 했고 앞으로도 이 창저우 공장도 매각해서 이 중국 생산 기지를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일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시장은 조금 포기를 하면서 그 대신에 이 신흥시장 쪽을 확대를 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던 사우디 투자 역시 이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이어서 중동으로 신흥시장 발굴을 굉장히 폭을 넓혀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제가 앞에 그래프로 좀 띄워놨었는데 보시면은 현재 중동 판매량 추이인데 현대차 그룹 자체에 통산해서 50만 대 이상 끌어올리겠다, 55만 대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지만 2024년도에는 현대차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연도가 아닐까,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말쯤 제가 현재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다 가고 내년 전망을 토대로 해서 현재 주가 대비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하시는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차트 해석 능력을 좀 더 키워드릴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